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간다. 손등에 핏자국이 번진 손이 떨리며 폐지 뭉치를 움켜쥐고 있다. 무릎이 꺾이고 아스팔트에 닿은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온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세요. 여기 당신 집 아닙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온다. 문이 쾅 닫힌다. 자물쇠 소리가 골목을 메운다.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날 줄은. 손이 더 세게 떨린다. 낡은 보자기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다.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린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흘 전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아직 그 집에 있었다. 30년을 살았던 집, 아들 민수를 낳고 키운 집. 하지만 며느리 정희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기엔 집도 좁고. 정희는 싱크대를 닦으며 말했다. 순자는 방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민수는 어디 갔니? 회사 일로 지방 출장 갔어요. 한 달은 있어야 돌아온대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순자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어머니, 짐 싸세요. 오늘 나가셔야 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애들 학원비에 관리비에 다 돈이에요. 정희는 순자의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첩, 낡은 보자기, 몇 벌 안 되는 옷. 그게 전부였다. 1시간 뒤 순자는 골목에 서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 갈 곳은 없었다. 처음 며칠은 동네 공원 벤치에서 잤다. 추웠다. 밤이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돈이 바닥났다. 통장에 남은 돈은 2만 원. 순자는 결심했다. 폐지를 줍기로. 첫날은 손이 떨렸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부끄러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지만 배가 고팠다. 저기 봐, 저 할머니 또 폐지 줍네. 누가 자식도 없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맴돌았다. 순자는 고개를 더 숙였다. 폐지를 모으는 법을 배웠다. 어디에 박스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다른 노인들이 가르쳐줬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의 손은 거칠어졌다. 손톱 밑에 때가 끼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다. 그날도 순자는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다. 등에 리어카를 끌었다. 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갔다. 할머니,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순자는 돌아봤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혹시 김순자 할머니 맞으신가요? 순자는 얼어붙었다.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 하지만 얼굴은 낯설었다. 누구시죠?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할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폐지 뭉치가 떨어졌다. 왜요? 왜 날 찾았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닙니다. 할머니가 맞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보자 온몸이 굳어졌다. 이건 할머니께서 30년 전에 찍으신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순자와 어린 민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아이가 더 있었다. 이 아이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제 형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제 형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순자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30년 전 한강변 물에 빠진 아이. 순자가 뛰어들었던 그날. 그 아이가 당신 형이라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그날 이후 살아났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뒤로 이사를 가게 됐고 할머니를 찾지 못했습니다. 형은 평생 할머니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당신 형은 지금 어디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형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민호가 황급히 순자를 부축했다. 형은 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형의 유언을 받들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형이 할머니께 드리라고 남긴 게 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건 뭐죠? 열어보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먼저 읽으세요. 순자는 편지를 펼쳤다. 할머니, 제 이름은 강태호입니다. 할머니께서 구해주신 그 아이입니다. 저는 평생 할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의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살려주신 할머니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통장은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입니다. 할머니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통장을 열어봤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순자는 숨이 막혔다. 2억이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형의 뜻입니다. 받아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난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께서는 당연한 일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호도 함께 울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순자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깨끗한 방, 따뜻한 밥, 부드러운 침대. 할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민호의 어머니는 순자를 꼭 껴안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순자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일주일 뒤 순자는 민호와 함께 새 집을 구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햇볕이 잘 들었다. 할머니, 이 집 어때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새 집에 들어갔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밤을 보냈다. 며칠 뒤 순자는 아들 민수에게 연락을 했다. 민수야, 엄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순자는 모든 것을 말했다.
정의가 자기를 쫓아낸 일, 폐지를 주운 일, 민호를 만난 일.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제가 당장 돌아갈게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일주일 뒤 민수가 정희와 함께 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민수는 순자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폐지를 주우며 만났던 사람들. 그들도 도와야겠다고. 다음 날 순자는 민호에게 말했다. 제가 폐지 주울 때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민호는 웃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같이 가시죠. 순자와 민호는 골목으로 갔다. 거기서 노인들을 만났다. 할매, 요새 안 보이더니 어쩐 일이야? 순자는 봉투를 나눠줬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그냥 받아요. 제가 여러분께 받은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네, 할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배웠다. 선한 행동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30년 전 내가 구한 아이가 30년 뒤 나를 구했다. 다음 날 민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할머니, 형이 남긴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요? 예. 이건 할머니께서 편안해지신 뒤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받았다. 할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할머니께서 이제 편안해지셨다는 뜻이겠죠. 저는 의사로 살면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한 사람들 중 누구도 할머니만큼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무 데가 없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선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부디 행복하세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형에게 생명만 준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순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한 할머니를 만났다. 요새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순자는 웃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럽네요. 저는 요새 힘든 일만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어요. 저까지 집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순자는 민호의 명함을 꺼냈다. 여기, 이 사람한테 연락해 보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오늘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 그분 연락처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예. 형이 원했던 것도 그거예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민호야. 일주일 뒤 순자는 민호와 함께 재단을 만들었다. 이름은 생명나눔재단.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할머니,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세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순자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했다. 순자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더 많은 도움이 들어왔다. 한 달 뒤 재단 개소식이 열렸다. 순자는 단상에 섰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전에 한 작은 선행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큰 기적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개소식이 끝나고 민수가 순자를 찾아왔다. 민수는 정희와 아이들을 데려왔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건넸다. 순자는 손주들을 안았다. 정희는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과거는 잊자.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재단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문득 예전에 폐지를 주었던 골목이 생각났다. 그때의 추위, 배고픔, 외로움.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재단 직원들과 회의를 했다. 이번 달에는 100명의 어르신을 돕겠습니다. 집 없는 분들께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병원비가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한 직원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이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오후에 순자는 민호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다. 민호가 일하는 병원이었다. 할머니, 여기가 형이 일했던 곳이에요. 순자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형은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걱정했어요. 자기 몸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죠.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두 사람은 병원 정원에 앉았다. 할머니, 형이 남긴 일기가 있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순자는 일기를 펼쳤다. 오늘 한강에서 죽을 뻔했다. 물이 무서웠다. 그때 한 할머니가 나를 구해줬다. 할머니는 옷이 다 젖었는데도 웃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다. 나는 그 할머니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순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의대에 합격했다.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싶다. 할머니가 나를 살려주셨기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암 판정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할머니께서 주신 30년을 의미 있게 살았다. 단 하나 소원이 있다면 할머니를 다시 만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형의 소원을 이뤄주세요. 형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마, 내 형의 뜻을 이어갈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책상 앞에 앉았다.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태호야, 내가 남긴 일기를 읽었어. 고마워.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니 기쁘구나. 나는 내가 남긴 뜻을 이어가마.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순자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태호의 사진 앞에 놓았다. 다음 날 재단에서 첫 번째 후원 행사가 열렸다. 100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순자는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나눴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순자에게 말했다.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순자는 웃었다. 그래요. 선한 행동은 결국 돌아와요. 행사가 끝나고 민호가 순자를 찾았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아니야. 이건 다 내 형 덕분이야. 한 달이 지나자 재단은 더 커졌다. 후원자가 늘었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늘었다. 어느 날 순자는 TV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사장님, 30년 전 아이를 구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나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가 위험하니까 뛰어든 거죠. 그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 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재단으로 후원금이 쏟아졌다. 순자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왔다. 6개월이 지났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혼자 재단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문득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났다. 며느리에게 쫓겨나 폐지를 주었던 그때 순자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때는 추웠지. 너무 추웠어. 하지만 지금은 따뜻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다. 할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드셨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두 사람은 함께 눈을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려고요. 순자는 웃었다. 그래, 갈게. 저녁에 순자는 민수네 집에 갔다. 민수, 정희, 아이들이 모두 나와 순자를 맞았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건넸다. 집안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식사 후 민수가 순자에게 봉투를 건넸다. 엄마, 이거 제가 그동안 모은 거예요. 엄마 재단에 후원하려고요. 순자는 봉투를 열어봤다. 수표가 들어 있었다. 민수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저도 돕고 싶어요. 순자는 아들을 안았다. 고마워, 아들. 정희도 다가왔다. 어머니, 저도 재단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어머니께 너무 못했잖아요. 속죄하고 싶어요. 속죄는 무슨, 내가 도와주면 고마지. 손주들도 다가왔다. 할머니, 저희도 도울게요. 순자는 손주들을 안았다. 그날 밤 순자는 행복했다. 가족이 함께였다. 다음 날 순자는 재단에서 정희와 함께 일했다. 어머니, 이 서류는 어디에 놓을까요? 저기 서랍에 넣어. 정희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점심시간에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정희는 또 사과했다. 순자는 손을 내저었다. 그만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돼서 다행이야. 오후에 재단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이사장님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1년 전 자기 모습 같았다. 어디 계세요? 여성은 주소를 알려줬다. 순자는 즉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지금 나랑 같이 갈 수 있어? 순자와 민호는 여성이 알려준 주소로 갔다. 낡은 골목, 쓰레기가 쌓인 구석, 거기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폐지를 주우려는 듯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순자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생명나눔재단 이사장 김순자입니다. 도와드리러 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순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도 1년 전에 할머니와 똑같았어요. 폐지 주우며 살았죠. 할머니는 순자를 바라봤다. 정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을 알아요. 같이 가시죠. 민호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셋은 함께 재단으로 갔다. 재단에서 할머니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 후 순자는 할머니에게 임대주택을 안내했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할머니를 안았다. 괜찮아요.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1년 전에 나를 만난 것 같았다. 폐지 주우며 절망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뭘까? 한 달이 지났다. 재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 날 순자는 민호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할머니, 형의 이름으로 병원을 짓고 싶어요. 병원? 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요. 형이 원했던 일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께서 명예원장을 맡아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뒤 강태호 기념병원이 개원했다. 순자는 테이프를 끊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순자는 단상에 섰다. 여러분, 이 병원은 한 의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오늘 그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개원식이 끝나고 순자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한 병실에 들어갔다. 어린 환자가 누워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는 웃었다. 순자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프지? 곧 나을 거야. 감사해요, 할머니. 순자는 아이를 보며 30년 전을 생각했다. 물에 빠진 태호를 구했던 그날. 그때 순자는 몰랐다.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태호의 사진 앞에 섰다. 태호야, 내 꿈이 이뤄졌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 도움을 받을 거야. 사진 속 태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순자는 재단에서 회의를 했다. 이번에는 장학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이사장님, 장학금 이름은 뭐로 할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태호 장학금, 강태호 의사를 기리는 의미로. 좋습니다. 일주일 뒤 순자는 첫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 학생이 순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순자는 학생의 손을 잡았다.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줘.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럴게요. 수여식이 끝나고 민호가 순자에게 말했다. 할머니, 형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순자는 하늘을 바라봤다. 태호야, 보고 있니?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재단과 병원은 계속 성장했다. 어느 날 순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1년 전 명함을 줬던 할머니를 만났다. 아, 할머니. 그때 그 할머니시죠?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았어요. 순자는 기뻤다. 잘 됐네요. 할머니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할머니는 함께 공원을 걸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TV를 봤다. 뉴스에서 재단 소식이 나왔다. 생명나눔재단이 1년 만에 500명을 도왔습니다. 김순자 이사장의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문득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그날이 생각났다. 추웠던 골목, 폐지를 줍던 손.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다. 태호가 남긴 편지를 꺼냈다. 다시 한번 읽었다. 할머니, 선함은 결국 보상받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다음 날 순자는 재단 2주년 행사를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폐지 줍는 노인들도 왔다. 순자는 그들과 악수를 나눴다. 할매, 잘 됐네.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순자는 단상에 섰다. 여러분, 2년 전 저는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죠. 하지만 한 사람의 선함이 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언젠가 기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나고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아들을 안았다. 고마워, 아들. 정희와 손주들도 왔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가족을 안았다. 나도 사랑해. 모두 사랑해.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오늘 2주년 행사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다. 폐지 줍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건 태호가 준 선물이다. 그리고 내가 30년 전에 한 작은 선택의 결과다. 다음 달 순자는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 사회봉사유공 표창이었다. 김순자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순자는 단상에 올랐다. 표창장을 받았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눴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시상식이 끝나고 순자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엄마, 축하해요. 민수가 엄마를 안았다. 정희와 손주들도 함께 웃었다. 민호도 옆에 섰다. 할머니, 형도 기뻐하실 거예요. 순자는 하늘을 바라봤다. 태호야, 보고 있니?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표창장을 바라봤다. 문득 2년 전이 생각났다.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그날, 폐지를 줍던 그날. 그때는 몰랐다. 그 시련이 이런 축복으로 바뀔 줄은. 순자는 태호의 사진을 꺼냈다. 태호야, 고마워. 내가 나를 구했어. 사진 속 태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순자는 재단 3주년 행사를 준비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순자는 단상에 섰다. 여러분, 3년 전 저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죠. 하지만 한 사람의 선함이 저를 구했고, 이제 저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행사 중간에 민호가 특별 발표를 했다. 오늘 할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다. 순자가 도운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감사 인사를 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영상이 끝나고 민호가 순자에게 액자를 건넸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께서 도운 분들의 사진이에요. 액자 안에는 수백 명의 얼굴이 있었다. 순자는 액자를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행사가 끝나고 순자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말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저희 영웅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최고예요. 순자는 가족을 안았다. 나는 그냥 받은 사랑을 나눴을 뿐이야.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순자는 태호를 생각했다. 태호야, 보고 있니? 내가 준 선물을 잘 쓰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결국 행동이 삶을 만든다. 30년 전 순자의 작은 선택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